건설안전기사 자격평이고요. 2021년부터 2016년도 내용 정리한 거고, 제가 암기할 시간이 없어서 길을 걸을 때마다 아니면 운전 중에 이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려고 만든 거라서 순서라든지 내용 구성이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그거 참고해서 들으시고 만약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트럭 크레인 인양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문제점, 작업 반경 내 주변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그 다음에 트럭 크레인 인양을 하다가 떨어진 거니까 당연히 와이어 로프가 끊어져서 떨어진 거라 와이어 로프의 결합 유무 미확인, 그리고 여기에서 항상 들어가는 내용이 신호수의 지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호수의 지시의 불이행, 안전대책으로는 문제점을 조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작업 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 실시, 그 다음에 와이어 로프의 결합 유무 확인, 신호수 지시에 따라 인양, 크레인 방호장치 3가지, 과부하 방지장치, 권가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타워 크레인 인양 중 재해 발생 원인, 아까 말했듯이 신호수 미비치는 항상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작업 반경 내 주변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미실시, 타워 크레인 해체 작업 불안전 요소 3가지, 여기서도 신호수 미배치, 그 다음에 유도로프 미설치, 작업 반경 내 주변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여기 다 똑같죠.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을 사용하여 화물 적재를 할 때 안전조치 문제, 유도로프 미설치, 신호수 미배치,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접근, 그리고 건설용 리프트, 여기에서 근로자가 손수레에 벽돌을 싣고 가는 장면에서 재해 발생 원인으로는 근로자가 몸을 리프트 밖으로 내밀며 추락, 리프트 적재 하중 초과로 낙하 같은 문제이고, 그거를 자세하게 안전장치는 뭐가 필요하냐, 과부하 방지장치, 권가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그리고 사고 종류로는 추락 떨어짐, 원인으로는 건설용 리프트 적재 하중 초과, 그리고 혼자 그 리프트 싣고 가는 거라서 근로자 단독 작업 실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고, 이거에 대한 불안전 행동을 설명하면 운행 중인 리프트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행위, 적재 하중을 초과하는 탑승 행위, 탑승 근로자의 안전대 안전모 미착용. 이게 책 같은 거 보면은 그 동영상 자체가 이런 행동이 그 자세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답에 이렇게 나와져 있어서 일단 적어서 정리했어요. 그리고 불안전한 상태는 출입문을 개방한 채 운행하는 상태, 리프트 내 불균형한 자재 야적, 안전난간과 추락방어원 미설치.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는 안전대 안전모 미착용이랑 안전난간과 추락방어관 미설치는 항상 내용에 하나씩 포함이 되더라고요. 지브 크레인, 요거는 건물 위에다가 크레인을 설치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을 3가지 말하라는 건데, 그거는 건물의 형태, 소음의 영향, 입지 조건. 타워 크레인이 화물을 2줄 거리로 인양할 때 근로자가 그 양중 작업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길에 화물이 탈락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이때 크레인 작업 시 중수 사항, 여기서는 요거부터 외울게요.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밀당하지 말 것,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않으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 요거 같은 경우는 뒤에 끝나는 말이 똑같아요. 똑같은 말끼리 제가 묶은 거거든요. 하지 않도록 할 것, 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여기서 인양 얘기가 나오니까 인양 중인 화물, 작업자 머리로 통과하지 않게 하고 밀당, 끌어당기거나 밀어내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크레온 철골 인양 안전대책 한 줄 거리예요.
그러면 여기 떨어진 거니까 재해는 낙하, 원인으로는 인양 중인 화물 줄거리 상태 불량, 한 줄거리 인양이 문제라는 거죠. 예방 대책은 한 줄거리가 문제였으니까 화물 인양 시 두 줄거리 사용. 두 줄거리 사용했을 때는 적합한 줄거리 연구 사용 및 올바른 줄거리 작업을 할 것. 안전 대책 두 가지. 인양 시 두 줄거리를 사용할 것,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관계 근로자 외의 근로자의 출입을 금할 것, 개인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와이어 로프의 그 기준값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건데요. 지름이 원래는 공층 지름이 20mm였대요. 20mm인데 이거는 어떤 기준 이상이면은 사용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7%를 초과시 금지하여야 하므로 지름은 20에 거기에서 7%를 빼주면 18.6mm가 나와요. 그래서 지름이 18.6mm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고 18.6mm 이하이면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18mm는 사용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판정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18.6mm 이상보다는 작기 때문에 당연히 폐기하여야 합니다. 화물 인양 중 낙하 사고예요. 사고 원인 발생은 아까 한 줄거리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줄거리 작업 불량, 인양 작업 전 와이어로프의 결합 누무 미확인, 와이어로프가 끊어져서 낙하를 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신호수의 지시 불이행, 아까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크레인을 가지고 양중 작업할 때 준수 사항, 두 줄거리를 사용하고 매다는 각지는 60도 이내,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의 탑승을 절대 시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동식 크레인은 화물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는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이 5 이상이고 와이어로프가 만족해야 하는 기준은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미만일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 이하인 것, 이게 17이라고 외웠죠. 그때 17. 왜냐면 달기 체인이랑 헷갈리니까. 그리고 와이어로프의 사용 금지 조건은 사용하는 그 조건에 반대로 쓰면 되겠죠. 이음매가 없는 거는 이음매가 있는 것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와이어로프의 한 꼼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미만인 걸 사용할 수 있으면 이상인 거는 사용하면 안 되겠죠.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 이하인 거면 7% 초과인 거는 사용 금지 조건이 됩니다. 와이어로프의 체결 모습, 이 이미지가 나오는 문제가 16년도에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올바른 체결은 기억 요 모양이고 그 다음에 클립 수는 4, 5, 5, 5 요거 하나만 4예요. 와이어로프에서 달기구의 안전계수,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의 달기 체인은 1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화물은 5, 그리고 훅과 샤클은 3,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 하수관 매설 작업을 할 때 백호 그 그림이랑 같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여기서도 안전대책까지는 신호수 배치, 인양할 때 두 줄거리 사용, 작업 구간 주변 근로자 접근 금지 조치, 계단 및 계단참, 이게 이번에 필답형 문제에 나왔던 거죠.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할 때 하중은 500kg 이상이에요. 그리고 안전율은 4 이상, 폭은 1m 이상, 네,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2 이상 계단참을 설치하고 바닥면부터 2m 이내는 장애물이 없는 공간으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설치하고 만약에 통로면은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이 설치할 수밖에 없으면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부상 등 위험 방지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요 내용이 다 빈칸으로 이렇게 횟수가 많게 21년부터 해서 10개 이상 이렇게 출제가 번갈아 가면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가설 통로 설치 각도 기준, 가설 계단을 설치 아니할 수 있는 가설 통로 설치 각도 기준은 30도 이하,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은 구조로 경사의 각도는 15도 초과 30도 이하의 경우, 말뚝 항타 공법 3가지, 타격공법, 프리보링공법, 진동공법. 항타 작업에서 도개방지 준수사항이에요. 도개방지
도개 방지라는 거 구조물이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준수하기 위해서는 연약한 집안에 설치하는 경우 각부 가대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 깔목 등을 사용할 것. 버팀대만으로 상단 부분을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버팀대는 3개 이상으로 하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 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버팀줄만으로 상단 부분을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버팀줄을 3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간격으로 배치할 것. 기계의 전도전락을 방지 조치 사항. 전도전락이 나오면 간유지라고 그랬죠. 이것도 필답형에 나왔던 거기에서 외웠던 거죠. 유도하는 사람 배치, 집안의 부동 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화물 적재 준수 사항,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리고 화물이 붕괴나 낙하하지 않도록 화물에 로프를 걸고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 이치를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운전석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고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포크 버킷 디퍼는 가장 낮은 위치에 지면에 내려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에서 사진을 주고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어스드릴 암석에서 천공 작업으로 구멍을 뚫는 그 건설기계예요. 어스드릴. 굴착기로는 이제 백호우 굴착 작업을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굴착 기울기 기준, 여기에서도 습지 건지 이렇게 다양하게 번갈아 가면서 나왔으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외워야 돼요. 습지는 1대1에서 1대1.5, 건지는 1대0.5에서 1대1, 풍화함은 1대1, 연함은 1대1, 경함은 1대0.5. 이 얘기는 이렇게 각도가 있을 때 습지 같은 경우는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1.5에 1을 하든지 1대1을 하든지 이 얘기예요. 그리고 건지는 여기를 반 정도 해도 상관없고 1대1로 해도 되고, 풍화함은 여기서 1대1, 1대1, 연함도 1대1, 경함은 여기서 여기가 0.5,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속 붕괴를 일으키는 외적 원인이에요. 외적 원인. 여기에서는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 하중의 증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 굴착 작업에서 자주 나오는 게 있는데요. 굴착 작업 시 사전조사 내용,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 함수, 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집안의 지하 수위 상태. 그 다음에 굴착 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요 문제도 번갈아 가면서 나와요. 맨 처음에는 사전 조사를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2가지를 써라. 여기서는 작업 장소 및 그 주변 집안의 부석, 균열, 유무의 상태, 함수, 용수의 변화, 동결 상태의 변화. 여기에서 굴착 작업 사전 조사 내용의 2번째 줄에 한 칸씩 내려 쓰면 돼요. 여기 균열의 유무와 상태, 그 다음에 용수, 함수 용수의 변화, 동결 상태의 변화. 그러면은 사전조사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하시면 요거는 조금 가지치기 해서 암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채석장일 작업에서도 똑같이 위아 내용이 똑같고, 굴착기 백호우 2대로 철강을 들어올리는 작업, 충전 전로이고, 여기서는 이제 전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충전 전로에 운전어 간전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신호수 미비치료 굴착기의 근로자 접촉 충돌의 발생 위험이 있고, 크레인이 아닌 굴삭기로 철강을 들어올리는 작업에는 작업자에게 낙하 위험이 있다. 하수관로 매설 작업, 여기서는 재해 형태가 끼임이고 기인물은 백호우가 그 굴착기가 그 굴착하는 기계가 이렇게 하수관을 이렇게 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작업자가 있는 이미지예요. 거기에서 원인으로는 신호수 미배치, 작업 구간 주변 근로자 접근 금지 조치 미실시, 그리고 안전대책 조치,
원인이 신호수 미배치니까 당연히 신호수 배치. 그리고 작업 구간별 접근 금지 조치 미실시로 인해서 했으니까 당연히 작업 구간 주변 근로자 접근 금지 조치. 한 줄 거리로 하면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인양함을 두 줄 거리 실시. 이것도 똑같고 굴착기 백호우루 콘크리트 타설 장면이고요. 위험 요인 두 가지로는 유도자 미배치, 그 다음에 작업 장소의 하부 지반에 치마로 인한 백호우가 전도되어 협착사고 발생. 백호우가 나와 있고 굴착흙을 덤프트럭에 옮기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서는 안전대책으로 작업장 주변 유도자 배치, 장비간, 백호우하고 덤프트럭이 붙어 있으니까 장비간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고인목 설치를 하고 문제점으로는 대책은 이렇고 문제점은 이거 유도자를 미배치했어요. 아까 배치가 이제 조치사항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주변 작업자 접근 금지 조치 미실시. 이거는 똑같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 줄 거리로 흉관을 한 줄 거리 인양을 하고 있어요. 하수관 매설 작업에서 여기서도 위험 요인은 유도자 미배치 한 줄 거리로 인양 중 낙하됐고, 해결 방안으로는 유도자 배치, 인양함을 두 줄 거리 실시. 굴착 작업, 여기서 명칭을 쓰라는 게 나와요. 그 명칭은 TBM이고 사진은 한 번씩 체크해 주세요. TBM 공법이고 굴착 작업 시 작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두 가지. 요 문제도 자주 나와요. 굴착의 방법, 환기 또는 조명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터널 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 방법과 용수의 처리 방법. 굴착 지반 붕괴로 인해서 토성 낙하로 근로자가 위험이 있을 경우 방지 조치는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 설치, 근로자 출입 금지. 절토 시 흙을 깎아내는 일은 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은 신호수 및 담당자 배치를 하고 그리고 작업장에 불필요한 기계 등의 방치 금지하고 견고한 낙하물 방호 시설 설치. 그 다음에 차량계 건설 기계가 번갈아가면서 나오는데 로더, 불도저, 작업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 이 문제도 엄청 자주 나와요.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 로우더의 용도로는 굴착 작업, 운반 작업, 이게 다 똑같이 나와요. 불도저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콘크리트 믹서 말고 요거 말고 뒤에도 하나 더 그 스크레이퍼라든지 그 모터 그레이더 요것도 뒤에 나올 거긴 하거든요. 거기에서 용도가 각각 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굴착 작업과 운반 작업 같은 경우는 유사하게 같이 써도 되는 용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로우더는 굴착 작업, 운반 작업, 지반 정지 작업, 식기 작업. 그 다음에 콘크리트 믹서 트럭. 이거는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치기까지 끝날 때까지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 온도가 25도씨를 넘으면 1.5시간을, 25도씨 이하이면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같은 믹서 트럭인데 그게 뒤에 회전시키는 이유는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해서 균질한 혼합물 생성, 재료 분리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양생 방지. 그리고 콘크리트 믹서 바퀴를 세척하는 장비 이름으로는 세륜기, 효과로는 비산 먼지 반지, 공공도로의 이물질에 의한 오염 방지, 아스팔트 피니셔. 덤프트럭으로 운반된 아스팔트를 노면의 일정한 높이와 간격으로 포설하는 농도,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전 안전조치 사항.
이게 피니셔랑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요. 요거는 이제 피니셔 장비는 날 접촉 방지 장치, V벨트 방호덮개 설치 및 손상 유무를 확인할 것. 피니셔를 양중기로 인양 시 적정 인양 장비를 선정하고 인양할 것.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작업 순서. 거푸집을 제작하고 전기 부품 등 철근을 거치한 다음에 철근과 배근을 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타령하고 물에 담가 굳히는 작업이 순서가 1, 2, 3, 4번으로 이렇게 순서를 쓰는 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물에 담가 굳히는 작업 명칭은 뭐냐라고 해서 수중양생이라는 기출 문제가 있었어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의 장점 3가지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현장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하게 되는 공법인데요. 그래서 날씨와 관계없이 작업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작업으로 시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준수사항.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콘크리트 타설인 문구를 3개를 찾아요. 그래서 첫 번째,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한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할 것.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경우에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 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콘크리트 펌프카 사용 시 준수사항. 여기서도 콘크리트 펌프라는 말이 나온 문구를 찾아서 암기할 거예요. 첫 번째, 작업 시작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작업 중에는 집안의 치마,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질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쇼크리트 타설 공법의 종류 2가지. 습식공법, 건식공법. 터널 외벽에 타설할 때 요 명칭, 공정의 명칭은 쇼크리트 타설. 쇼크리트 타설할 때 작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굴착 방법, 터널 지보공 및 복의 복공 시공 방법인데요. 지보공 및 복공 시공 방법과 용수의 처리 방법, 복공이에요. 그 다음에 환기 또는 조명 시설에 설치할 때의 그 방법. 작업 발판 설치 기준 3가지. 자, 요거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그 다음에 발판 재료는 발판 작업할 때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가설 발판과 안전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는가? 첫 번째, 안전대 미착용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작업 통로 미설치도, 작업장 지정 통로 미준수도 작업장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추락재의 불안전한 상태 3가지. 추락재니까 추락 방호막 미설치로 추락 발생. 그 다음에 작업 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추락 발생. 울 손잡이 또는 충분한 간도를 가진 발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추락 시 사망 및 재해 발생. 고소 작업 시 추락 방지 시설, 작업 발판, 추락 방호판. 그 다음에 철골 작업 중 추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위험 요인. 첫 번째, 작업원이 안전대 미착용을 했고 추락 방호망이 미설치가 됐어요. 그리고 음료를 마시던 작업자가 바닥에 버리고 비계를 타고 올라가다 사고가 난 거예요. 그리고 작업자가 파이프를 놓쳐서 밑에서 이 작업하던 사람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로 동시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2 유형은 추락, 위험 요소는 비계를 올라타고 사고가 났죠. 그래서 승강로가 아닌 비계를 타고 이동 시 추락을 했고,
비계 바깥으로 외부에 낙하물 방지망이 미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안전대책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추락 방호막을 설치한다. 그 다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한다. 이렇게 두 가지 쓰셔도 되고, 보호구 얘기는 항상 나오는 거니까 안전모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다 해도 되고,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근로자 출입을 금지한다. 뭐 앞에 내용이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안전대 종류에서 U자걸이 나오고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용이죠. 이번 이제 가스 용접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 3가지. 운반할 때는 캡을 무조건 씌워야 되고,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넘어지면 안 되겠죠.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요 3가지 항상 기억하시고, 운반 충격 전도. 이때 가스 용기 운반할 때 문제점. 아까 캡을 무조건 씌워야 한다고 했는데, 이동 시 캡을 씌우고 이동하여야 하나 캡을 씌우지 않고 이동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동 시 진동 충격을 주지 않고 이동하여야 하는데 이동 시 진동 충격이 발생했어요. 용단 작업 시 문제점. 용접 장갑과 용접용 앞치마 미착용으로 화상 위험,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미실시로 화재 위험. 둥근 톱,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방호 장치에 대한 얘기가 먼저 할게요. 방호 장치는 반발 예방 장치, 톱날 접촉 예방 장치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제 원인으로는 아까 반발 예방 장치가 설치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비산물에 대해서 보안경을 쓰고 방진 마스크 미착용을 호흡기 기질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둥근 톡은 전기를 가지고 쓰는 거라서 누전 차단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설치 장소 한 가지로 얘기를 하면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 기구 사용 장소. 누전 차단기 설치 기준은 정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이고 작동 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용접 작업 중 사고 발생 원인으로는 첫 번째, 용접용 보호구 미착용으로 화상 위험이 있고, 자동 전격 방지기 미설치로 감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충전부 접촉하여 감전재 예방 대책. 첫 번째,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암이 있는 구조로 할 것. 두 번째,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할 것.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 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어를 강화할 것. 꽂음 접속기. 사업주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 첫 번째, 서로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두 번째, 수변한 장소에 사용되는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 등 그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세 번째, 근로자가 해당 꽂음 접속기를 접속시킬 경우 땀 등으로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 해당 꽂음 접속기에 잠금 장치가 있으면 접속하고 잠그고 사용할 것. 전기 용접하다가 사고 원인으로는 아까 유사하죠. 용접용 보호구 미착용으로 화상 위험, 자동 전격 방지기 미설치로 감전. 전기 용접 작업에서의 개인 보호구로는 용접용 보안면, 용접용 가죽재 안전장갑, 용접용 앞치마, 용접용 안전화, 보안경, 용접 장갑, 안전모. 방호장치로 잘 나오는 게 자동 전격 방지기. 이번에는 전선 있는 현장에서 트럭 크레인이 붐을 뽑은 상태로 이동하고 있어요. 이때 두 줄 거리로 묶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의 위험 요인은 전선이 있다고 했으니까 위험 요인에서도 전선 이야기가 나와요. 고압 전선 주변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실시를 했기 때문에 붐대를 뽑은 상태로 이동해서 흔들렸던 거죠. 그 다음에 붐대 하부 줄거리 작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안전대책으로는 당연히 고압전선 주변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해야 되고, 붐대가 흔들리지 않게 접고 운행을 하고, 붐대 하부에서 일을 하면 다치기 때문에 붐대 하부 작업 금지 조치. 고압 케이블 주변 절연용 방어구
노란색으로 설치되어 있는 거고 고압이 나와져 있으니까 고압 전선 방호관. 고압 전선 근처에서 감전 위험 요소는 우리가 아이 제거 말티로 위험하잖아요. 그 에너지가 전가됐을 때 거기서 아이 통전 전류의 크기, 그러면 통전 시간 T, 그다음 통전 경로, 통전 전원의 종류. 전류의 크기를 빼고 쓰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네 가지는 항상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호이스트 점검 중 감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전모도 ABE 안전모, 그 다음에 절연장갑 절연화로 돼요. 양중기 문제 같은데 감전 사고에 대한 문제죠. 그 다음에 건설기계 앞에서는 이제 불도저 로우더가 나왔었는데 이제 스크레이퍼도 굴착 작업, 운반 작업,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집안 다짐 작업이 있어요. 아까 똑같죠. 성토 작업, 하역 작업, 그 다음에 불도저도 굴착 작업, 운반 작업, 집안 정지 작업, 그 다음에 차량 건설기계 작업 계획서 요거 3개 이렇게 요 종류별로 하나씩 나오면서 작업 계획서를 꼭 쓰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건 항상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 이게 헷갈리거든요. 운행 경로예요. 그냥 경작으로 외웠거든요. 경로, 작업. 그 다음에 모터 그레이더. 이거는 바닥 정지 작업, 도로 정리, 노면 고르기, 축구 굴착 작업, 제설 작업. 여기서도 기계 명칭을 쓰라고 하고 작업 계획서 쓰라고 그랬죠. 내용 똑같고. 클램쉘, 굴착. 근데 요건 용도가 수중 굴착, 수직 굴착, 협소한 공간 내 수직 이동하며 토사 운반 작업. 분진 있는 공간 작업 시 보호구는 방진 마스크죠, 당연히. 그 다음에 눈을 보호하는 보호환경. 밀폐 공간. 요것도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적정 공기 기준 전체 다 외우셔야 돼요. 산소 농도는 18 이상 23.5 미만, 5% 미만. 왜냐면 산소 농도가 낮으면 여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웠고, 탄산가스는 1.5% 미만, 일산화탄소 농도는 30ppm 미만, 황화수소 농도는 10ppm 미만. 작업 시 조치 사항으로는 이것도 자주 나와요. 작업 조치 사항 쓰라는 문제와 밀폐 공간 작업 시 문제점 3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작업 시 조치 사항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해당 밀폐 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할 것, 작업장을 환기시킬 것,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여기에서 보호구는 공기호흡기와 송기 마스크예요. 밀폐 공간 작업 시 문제점 3가지. 작업 시작 전 산소 농도 유해가스 측정을 안 해서 호흡용 보호구를 미착용해서 환기를 미실시하고 급배기 동시를 미실시, 잠시 미배치. 그 다음에 잠암, 우물통, 수직갱 그 밖의 작업의 작업 시 조치 사항. 이거는 하부로 많이 들어가서 굴착 작업이라든지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여기서의 조치사항으로는 산소 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굴착 20m 높이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 설비 등을 설치할 것. 앞에 똑같고, 그 다음에 지금도 주변에서 자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돌아다녀 보면은 파란색 천막이 공사 중일 때 덮어져 있는 모양이 있어요. 그 역할은 빗물 유입 방지, 노출된 토석의 풍화작용 방지. 막상 쓰라고 하면은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서 저는 그냥 빗살무늬 토기로 외웠어요. 빗물 유입 방지, 노출된 토석의 풍화작용 방지. 비계기둥 하부의 미끄럼 방지 미조치. 위험 요인으로는 깔판, 깔목 등 밑받침, 철물을 미사용, 밑둥잡이 미설치. 대책은 반대로 쓰면 되겠죠.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밑둥잡이를 설치하고. 거푸집 설치 시 연결 철물, 거푸집 긴결제. 요거 기능으로는 거푸집 간격 유지, 거푸집 측압 지지.
측간으로 외웠어요. 측간. 거푸집 간격유지, 거푸집 측악 지지. 그 다음에 거푸집 지보공 구성 요소로는 멍에, 장선, 바닥재. 외부 벽체 거푸집 종류로 갱폼이 나왔고요. 콘크리트 측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온도, 속도, 슬럼프가, 물시멘트 및 타설 속도, 철근량, 다짐 정도, 시공 연도. 요것도 마찬가지로 장점은 공사기간이 단축이고 벽체 거푸집과 작업 발판의 일체형으로 비계가 불필요해서 설치가 해체 용이하고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각 거푸집으로는 슬라이딩 폼, 장점 시공기간 단축, 거푸집의 해체 불필요, 연속 시공 가능. 비계 작업 시 벽차 연결 철문의 기능 두 가지는 풍수, 풍하중에 의한 움직임 방지, 수평하중에 의한 움직임 방지. 비계 작업 시 벽 연결 역할 두 가지. 풍하중에 의한 무너짐 방지, 풍하중에 의한 무너짐 방지. 비계 전체 좌굴 방지. 비계에 대한 거고, 여기서 부재는 뭐냐? 작업 발판. 설치 기준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3cm 이하로 할 것. 그 다음에 발판 재료는 작업할 때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추락의 위험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이렇게 세가 외우고, 그 다음에 20m 이상 비계에서 작업 시 사용해야 할 개인보호구는 안전대. 그 다음에 작업 발판을 만드는 비계로 상하 이동을 할 수 없어요. 달대 비계. 달비계 비계를 조립 해체 변경 작업 시 준수사항. 기상 상태가 불안정하면 그 작업을 중지시키고 재료기구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 달줄 달포대를 사용하고, 여기 앞에서 비계 조립 해체 변경 작업이라고 했으니까 조립 해체 변경 작업 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말비계의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 기울기는 75도 이하.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됐고, 말비계 높이가 2m 초과하면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비계를 벽이음하는 삼각형 부재 명칭은 브라켓. 이동식 비계 설치 시 문제점. 사진을 주어지고, 이동식 비계 사진을 주어지고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첫 번째, 이동식 비계의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는 쐐기를 미설치했고 승강용 사다리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비계의 최상부에는 작업하는 경우 안전난간 미설치. 이렇게 세 가지 하고, 원래 이동식 비계 조립 작업 준수 사항. 비계의 최상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를 하며,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는 뜻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 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한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그리고 최대 적재 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이것도 많이 나오니까 암기하기 편하신 걸로 암기하시면 되고,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빈칸 채우기로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이걸 하나 외워두시면 이제 좋긴 하겠죠. 덕트 작업할 때도 재해 원인이 아까 요거랑 같아요. 이동식 비계 설치 시 문제점. 전도 방지 위한 쐐기 미설치, 승강용 사다리 견고하게 설치되지 않았고 최상 비계의 최상부에서 안전난간이 설치가 안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고정되지 않은 이동식 비계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고, 발생 원인은 바퀴 제동 장치 쐐기 같은 거를 설치를 안 했고
이동식 비계 안전난가를 미설치를 했으며 작업자는 안전보호구를 미착용했어요. 그다음에 시스템 비계의 문제에서 구성이 뭐냐고 물어볼 때가 있고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눠서 해야 돼요. 시스템 비계 구조라고 문제가 주어졌으면 첫 번째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그 다음에 수직재와 수직재 연결 철문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그 중에 빈칸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 그 다음에 비계 밑단에 수직재와 받침 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요 3분의 1 이상이 빈칸 채우기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할 때 준수 사항으로는 첫 번째 빈칸 채우기로 넣은 걸 먼저 하면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으로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많이 나왔죠. 가공전로를 이설하고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어구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한다. 여기서 빈칸 채우기 피벗형 받침 철물 쐐기, 그 다음에 절연용 방어구. 관광비계 설치, 관광비계 구성으로는 띠장에서 1.85m 이하, 장선 방향에서 1.5m 이하. 그리고 비계 기둥 간 적재 하중은 400kg 초과하지 않도록. 이동식 비계여에서는 250kg이었죠. 벽이음은 수직 방향 5m 이하, 수평 방향 5m 이하. 이렇게 되고, 강간 비계 조립 시 준수 사항으로는 비계 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 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교차 가세로 보강할 것, 아니면 아까 앞에 나왔던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어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강관틀 비계 부재 명칭, 작업 발판, 교차 가세. 강관틀 비계 조립 시 준수해야 할 사항. 이 말이 사실은 이동식 비계에도 있었어요. 이동식 비계 보면 이거를 시스템 비계에 있어요. 시스템 비계에서 조립 작업 시 준수 사항에 똑같이 나와요.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수직으로 유지를 할 것. 그런데 여기에서 관광틀 비계에서 똑같죠. 근데 말은 바뀌었어요. 시스템 비계 말에서 관광틀 비계로.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관광틀 비계가 항상 수평 수직을 유지할 것. 여기선 주틀 간의 간격이 1.8m 이하로 하고 주틀 간의 교차 가세를 설치하고 벽 연결, 벽이음은 수직 방향으로 6m, 수평 방향으로 8m 이내마다 연결을 합니다. 이것도 빈칸 채우기로 나와요. 6m, 8m. 아까 그냥 관광비계에서는 수직 방향 5m, 수평 방향 5m였죠. 근데 관광틀 비계에서는 수직 방향 6m, 수평 방향 8m예요. 벽이음. 록볼트의 역할, 부석 방지, 아치 형성, 내압 효과, 봉합 효과, 보형성 효과. 조도. 보통 작업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150럭스. 그 다음에 그 밖의 작업이 문제 나오고.
초정밀 작업 750럭스 이상, 정밀 작업 30럭스 이상, 300럭스 이상, 보통 작업 150럭스 이상, 그 밖에 작업 75럭스 이상. 터널 공사할 때 불완전한 행동은 뭐가 있냐면 작업장 주변 조도 확보 미흡으로 보행 중 발을 헛디딤, 터널 내 용수 발생으로 바닥 내 물고임, 작업장 내 지정 통로 미확보, 그 다음에 나듬공법을 이용한 계측 방법 종류 3가지. 이것도 쓰라고 종종 나오죠. 여기서는 저는 천지가 지네네, 천지가 지네가 맞네 이렇게 외웠어요. 천지니까 천단치마 측정, 지중변이 측정, 지중치마 측정, 내공변이 측정. 쇼크리트 타설 공정 명칭 쓰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작업계획 포함 내용 2가지는 굴착 방법, 터널 지보공 및 복공의 치공 방법과 용수의 처리 방법,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 그 방법. 이것도 똑같죠. 터널 작업 강하치 보공, 이것도 작업계획서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터널 굴착할 때 자동 경보 장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 계기를 검지로 작동 상태를 확인해 본 거예요. 계기를 검지로 작동 상태 확인. 그래서 계기의 이상 유무, 검지부의 이상 유무, 경보 장치의 작동 상태. 콘크리트 라이닝의 작업 목적 3가지. 첫 번째는 터널 단면의 변형 방지, 터널 단면의 강도 확보, 터널 내부 시설물 설치 용이. 도로 포장할 때 도로 경계면 부근에 근로자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는 안전 울타리, 보행자 통로, 경계 표지. 도로와 작업장 높이가 차이가 있을 때 방호 대책 2가지, 접근 방지 표식, 가드레일. 석축 쌓기를 완료한 후에 붕괴될 수 있는 원인 3가지. 석축 쌓기가 불량일 수도 있고, 석축이니까 그 다음에 석재 불량일 수도 있고, 줄눈 시공 불량, 아니면 배수 불량, 배수 불량, 배수공 설치 불량,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 사면 보호하는 방법, 뿜어 붙이기공, 블록공, 돌쌓기공, 현장 타설 콘크리트 격자공. 흙막이 굴착 공법에서 나오는 공법, 어스 앵커 공법. 계측기 종류로는 지표 치막의 지중 경사계, 수위계, 하중계. 지표 치막에는 지표면의 치마량 측정, 지중 경사계는 지중의 수평 변이량 측정, 수위계는 집안 내 지와 수위의 변화 측정, 하중계는 어스 앵커에 설치하여 축 하중 변형 상태를 측정하는 계측기 명칭을 쓰라는 문제가 나와요. 하중계. 안전대책 2가지로는 흙막이 지보공 재료로 변형 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지 말 것.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할 것.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할 것. 그리고 어스앵커 공법의 특징으로는 버팀보와 버팀 지주가 필요하지 않아서 넓은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배면 측 앵커로 지지함으로 주변 치마의 최소화. 흙막이 공법에서 버팀대 공법의 구성 요소 2가지, H빔, 토륙판, 복공판, 스티프너. 흙막이 지보공 설치 작업 시 정기 점검 사항 3가지, 부재의 손상 변형, 부식 변이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번째,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치마의 정도. 토석의 낙하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막 설치, 근로자 출입 금지.
흙막이 지보공이 설치된 교에서 경사면을 굴착할 때 3가지. 경사면 얘기가 나오면 경사면으로 시작하면 돼요. 경사면의 기울기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되면 즉시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시킬 것. 그 다음에 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를 계획할 것. 말뚝을 타입하여 지반을 강화시킬 것. 안전난간 구조 설치 요건. 이것도 빈칸 채우기로 많이 나오는데,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난간 기둥, 발끝 마기판으로 구성할 것. 발끝 마기판은 10cm 이상 높이를 유지하고, 상부 난간대는 90cm 이상 지점에 설치를 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할 것.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 중간 난간대는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를 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여기 120cm가 2번 나와요. 120cm 이하이면 중간 난간대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는 상부와 바닥의 중간에 설치를 하라는 얘기고, 120cm 이상이면 중간 난간대는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를 하고,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그리고 난간대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로 할 것. 안전난간은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예요. 이동식 비계는 250kg, 그 다음에 여기 안전난간은 100kg, 그 다음에 계단참은 500kg이었죠. 해체. 공법은 압세공법, 작업계획서로는 해체니까 해체라는 말로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 작업료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 작업료 화학료 등의 사용계획서,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장약작업 시 준수사항. 장약작업이니까 장약작업 나오는 말을 찾아요.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장약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천공장약의 동시작업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장진물에는 종이솜 등을 사용하지 말고, 전기내관을 이용할 때는 당연히 전선모터 등에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철골 작업할 때 작업 중지 기후 조건. 풍속은 초당 10m 이상, 강우량은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은 시간당 1cm 이상. 계구부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조치로는 안전난간 설치, 울타리 설치, 계구부 덮개 설치. 저는 개구리가 안 울어 이렇게 외웠거든요. 이게 딱 보면 아는데 연상해서 쓰려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구부 덮개 설치, 안전난간 설치, 울타리 설치, 그 다음에 수직형 추락 방망 설치, 추락 방호망 설치, 근로자 안전대 착용. 피트, 엘리베이터의 피트 거푸지 공사하다가 발생한 거고, 그때 원인으로는 추락 방호망의 미설치로 추락사고 발생. 고소작업 시 추락재의 안전조치 사항으로는 안전대 착용하고 작업 발판 설치. 높은 장소, 높이 2m인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착용해야 할 보호구는 안전대, 안전모. 추락 방지 시설 2가지, 작업 발판, 추락 방호망. 추락 방호망 설치 기준도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뭐가 많이 나냐면, 망이 처짐이 짧으면 길이의 12% 이상으로 되도록 할 것. 이게 제일 많이 나왔고, 그냥 쓰라고 하는 경우보다는 요 빈칸 채우기가 좀 나왔고, 그냥 세 가지를 쓰라고 할 때는 추락 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할 것.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추락 방호망을 수평으로 설치하라 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건축물 등의 바깥쪽을 설치하는 경우 추락 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추락 또는 낙하재에서 안전설비로는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작업 발판, 추락 방호망. 낙하재에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방호 선반.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출입금지 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비슷하죠. 그다음에 이번엔 낙하물 방지망 설치 기준. 수평면과 각도는 20도에서 30도 이하 유지할 거예요. 이것도 빈칸 채우기로 높이 10m마다 설치를 하고 내민 길이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추락 방호망은 3m 이상이에요. 추락 사고 예방 시 아까 개구부 덮개 설치, 개구리는 안으로, 안전난간 설치, 울타리 설치, 그 다음에 추락 방어망 설치, 안전대 착용하고 수직형 추락 방망 설치. 위험 요소로는 아까 말한 걸 하지 않으면 위험하겠죠. 안전대 미착용하고 안전난간 설치 안 하고 비계 파이프에 발을 올려서 작업하는 경우 불안전한 행동. 조치사항으로는 작업 발판 설치, 추락 방어망 설치, 안전대 착용, 제 종류로는 추락이겠죠. 그리고 추락 방지용 매듭 있는 방망을 신품으로 설치하는 경우 그물코의 크기가 10cm면 매듭이 없으면 240, 매듭이 있으면 200, 5cm면 그물코가 5cm면 매듭 있는 경우에 110입니다. 그리고 방망 표시사항에 두 가지를 쓰라고 하면 뭐 제조자명 당연히 들어가겠죠. 제조연월 아니면 뭐 재봉치수, 그물코, 신품인대의 방망의 강도, 제조자명, 제조연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사다리 통로의 준수사항, 이것도 빈칸 채우기나 쓰라고 하는 경우. 여기서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사다리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사다리 통로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말비계도 똑같죠. 다만 고정식 사다리 통로의 기울기는 수평면에 대해서 90도 이하로 하고 높이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 되는 지점에 등받이 우를 설치할 것. 그래서 2.5m 또 빈칸 채우기로 나와요. 가설 통로 설치 준수 사항. 이것도 이제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고 15m 이상인 경우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거푸집, 동바리 등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하는 준수사항.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계구부 상부에 동바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동바리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 상태를 유지할 것. 거푸집 동바리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일단 저는 과자로 꽃갈콘 일단 두 개를 외워야 되니까 꽃갈콘으로 외웠고, 그 다음 말뚝박기,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동바리 침하 방지 준수사항 3가지. 동바리 규격 준수, 수평 연결재 설치, 변형된 자재 사용하지 말고, 3가지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이프 서포트 설치 기준 준수사항. 파이프 서포트라는 말이 나오니까 파이프 서포트. 자, 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여기 이상 이어서 연결해서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문을 사용하여 이을 것. 파이프 서포트를 사용한 거푸집 동바리 준수사항. 첫 번째, 동바리의 이음은 맞댄 이음 또는 장부 이음으로 하고 동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맞짱 뜬 거죠. 동질의 재료. 맞댄 이음, 장부 이음. 그 다음에 3.5m를 초과하는 파이프 서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 2개 방향으로 만들 것. 파이프 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그 다음에 서해대교고 교량의 형식은 사장교.
교량 경정 시공 순서, 우물통 기초공사, 주탑 시공, 케이블 설치, 상판 아스팔트 타설. 교량 건설공사 공법 명칭 FCM 공법이고, 특징으로는 시공된 교각을 중심으로 좌우 평형을 유지하며 순차적으로 이동식 작업차를 이용하여 세그먼트를 제작하면서 상부 구조를 시공해 나가는 방법이고, 교량 하부의 이동이 불가하거나 동발이 사용이 어려울 경우 적용되며 특히 하천 항만 교량에 이용됩니다. 크레인 이용해서 설치 해체 변경하는 작업할 때 준수사항. 첫 번째, 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 출입을 금지하고, 재기공, 재료기구 또는 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를 사용하게 하고, 자재나 부재의 낙하, 전도 또는 붕괴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출입금지 구역 설정, 자재 또는 가설시설의 자골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제 부착 등의 조치를 할 것. 교량 설치 작업 시 작업 계획서. 첫 번째, 작업 방법 및 순서, 부재의 낙하, 전도 또는 분리 방지를 하기 위한 방법,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 방법, 작업 지휘자, 배치 계획. 교량 작업이 진행 중인 여러 작업에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사항. 재료, 기구, 공구를 상하로 운반할 때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포대를 사용하게 하고, 중량물을 크레인 이용하여 인양할 때는 인양용 고리를 견고하게 설치를 하고, 인양용 로프는 부재에 2군데 이상 결속을 하며 중량물이 안전하게 거치되기 전까지는 거리 로프를 해제시키지 아니할 것. 작업장에서 자재의 낙하 전도에 대한 위험이 있으면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자재의 자골 또는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제 부착 등의 조치를 할 것. 인력으로 철근을 운반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긴 철근은 자재 운반 시 2인 1조로 작업을 하고, 한 사람이 작업 시 한쪽을 어깨에 메고 끌면서 운반을 하며 철근 인양 시 양쪽 끝을 묶어서 운반하고 천천히 내려놓을 것. 또 철근을 인력으로 운반할 때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는, 문제점으로는 철근 운반할 때 근로자가 혼자 작업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안전화를 미착용했기 때문에 중량물 취급 방법에 부적합했기 때문에, 철골 건립할 때 기둥 승강용 트랩 설치 기준, 여기에서도 빈칸 채우기로 나오는데, 비둥 승강 설비로서 기둥 제작 시 16mm 철근 등을 이용하며 16mm 철근 30cm 이내의 간격, 30cm 이상의 폭으로 트랩을 설치합니다. 여기에서 30cm 이내의 간격이에요. 간격은 이내. 그리고 30cm 이상의 폭은 이상이에요. 폭상. 30cm 이상의 폭으로 트랩 설치. 노출된 철근의 보호 방법으로는 철근에 비닐 등을 덮어 빗물이나 습기를 차단하고, 방청도료를 도포하여 철근 부실을 방지를 하거나 철근 피복하여 아연도금합니다. 건물 외벽 석재 마감 공사할 때 위험 요인으로는 작업장 내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 발판 설치 불량, 작업 중 일반 구두 착용을 했기 때문에 위험하고, 안전대책으로는 안전모 및 안전화 착용, 안전난간 설치. 위험 요소 2가지 다시 얘기하면, 작업 발판 끝부분 작업 시 안전난간 미설치로 작업자의 추락 위험, 2m 이상 고소 작업 시 작업 발판 미설치로 추락 위험, 작업자의 복장 보호구 착용 상태 불량. 강풍에 의한 내력 설계 과정이 고려되어야 하는 구조물 3가지.
구조물의 폭과 높이가 1대4 이상인 구조물,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구조물, 연 면적당 철골량이 50kg m/제곱 이하인 구조물, 동력을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도계, 무너짐 방지 조치사항. 첫 번째, 연약한 집안에 설치하는 경우 조치사항. 연약한 집안에 설치하는 경우 각부나 가대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 깔목 등을 사용하고 버팀대만으로 하면 안정시키는 경우 버팀대는 3개 이상으로 하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요거 말이 잘못되긴 했네요. 이거 도계 방지. 버팀대만으로 상단 부분을 안정시키는 경우 버팀대는 3개 이상으로 하고 그 하단 부분은 그 말뚝이나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이 말이 맞아요. 그리고 버팀줄은 버팀줄로 외우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도계 방지. 잠시만요. 도계 방지. 도계 방지가 버팀줄로 상단 부분을 안정시키는 경우 버팀줄 3개로 하고 간격은 같게 할 것이라는 또 문구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나중에 추가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3개를 남기를 했거든요. 여기 다 읽어드리면 각부나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사 말뚝세기 등을 사용하여 각부나 가대를 고정시킬 것. 그 다음에 공사 중인 작업 현장에 위험 방지에 사업주에 해야 할 일로는 첫 번째,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하는 경우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 사업주는 높이가 4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적당한 투하 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오토클라이밍 폼 작업 순서. 오토클라이밍 폼으로 교각 시공, 상부 타설 시작, 상부 타설 진행, 측경관 시공, 중앙 박스 사설, 중앙 키 세그먼트. 제가 요거는 다시 도계 방지 다시 알려드릴게요. 도계 방지. 이걸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도계 방지 준수 사항. 첫 번째, 연약한 집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부나 가대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 깔목 등을 사용할 것. 두 번째, 버팀대만으로 상단 부분을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버팀대는 3개 이상으로 하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 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그 다음에 버팀줄로만으로 상단 부분을 안정시키는 경우에는 버팀줄을 3개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간격으로 배치할 것. 이렇게 3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더라고요. 항타 작업할 때 도계 방지 준수사.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쭉 정리했어도 머리에 넣는 일은 또 다른 얘기라서 자주 들으려고 일단 작성은 했는데 여기 겹치는 부분도 많고 정리가 조금 미흡하긴 하네요. 그래도 시험 보기 전까지 좀 자주 들으셔서 암기해가지고 진짜 60점 맞아가지고 합격하면 좋겠습니다.